대한민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유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식 영어 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원어민처럼 유려하고 매끈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먼저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지식인 음절과 액센트 중에서 음절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학습자들이 심지어 영어를 전공했을지라도 이렇게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춘 반듯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저 앵무새처럼 무조건 원어민 발음을 따라서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곤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도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법은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고 효과도 적습니다. 따라서 쉽게 지쳐서 포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미국식 영어의 원어민 발음의 원리를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이 실제로 쓰는 영어의 발음 원리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져서 자신의 영어 발음이 유창하고 매끄럽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정확한 발음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영어의 음절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 음절을 영어로는 syllable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절이란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발음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 단어는 일음절 혹은 그 이상의 음절들로 나누어서 발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어의 음절은 글자 한자 한자가 모두 음절이 됩니다. 즉 대한민국은 네 음절을 가진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어는 어떻게 음절을 나눌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대부분 그런 게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단지 학교 문법 수준에서는 그런 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들어볼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음절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원어민 발음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도 없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발음 체계의 차이점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표제어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단어의 중간중간에 점이 찍혀 있죠? 근데 도대체 이건 뭐 할 때 쓰는 걸까요? 자, 여기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EX 다음에 점 찍히고 TRU 쓰고 점 찍히고 그 다음에 SIV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뿐 아니라 이 밑에도 보니까 EX 뒤에 점 찍히고 U 뒤에 점 찍히고 BER 점 찍히고 ANCE 이렇게 나가죠? 자, 이하 동문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음절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단어에 이런 점이 찍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휴대폰에 전자사전을 켜서 beautiful을 한번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view 점 찍고 t 점 찍고 full처럼 중간에 점이 두 개 찍혀 있을 겁니다. 이 점은 바로 발음 기호를 따라서 각 단어를 읽을 때에 그 자리까지를 한 음절로 쳐서 각각 끊어서 발음하라는 표시인 겁니다. 즉 view 점 찍고 t 점 찍고 full로 쓴 이 말은 한글로 표기하자면 beautiful로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이상하게도 이걸 또 beautiful처럼 발음을 하지요. 이제 제가 앞으로 이어질 다음 강의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발음하는 이유와 원리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더군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평생 여기저기 열심히 찾아봤지만 그들이 이렇게 발음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을 단 한 번도 듣거나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깊이 연구해서 결국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앞으로 방송되는 제 강의들을 계속 들으시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너무나도 속 시원히 들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완전히 통달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발음들을 원어민과 전혀 다름없이 확실하고 자신 있게 구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음절을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규칙은 모든 음절은 발음 기호로 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안에 반드시 모음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중 모음이나 삼중 모음은 하나의 모음으로 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알파벳 L자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만은 모음이 없이도 한 음절로 분절이 됩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예들은 음절을 나누어 놓은 예들입니다. 자, 여기에 이름절어는 you와 bread 같은 말이 있는데 여긴 보니까 점이 안 찍혀 있죠? 왜냐하면 이름절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음절밖에 없기 때문에 분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찍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음절어는요, ago, candle 같은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중간에 점이 하나씩 이렇게 찍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음절로 분절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음절어는요, beautiful, piano 같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말들은 view 뒤에 점 찍고 t 뒤에 점 찍고 그 뒤에 full을 붙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p 뒤에 점 찍고 에 뒤에 점 찍고 뒤에 no를 붙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음절어는 dictionary, America 같은 말들이 있는데 이러한 말들은 중간에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찍혀 있어서 결국 음절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다음에 오음절어는 contemporary, significantly와 같이 이렇게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결국 음절이 5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긴 단어가 반드시 짧은 단어보다 많은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앞의 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의 예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예문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예문인데요. 이음절어인 bread는 이음절어인 ago보다 더 길죠. 더 많은 스펠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이음절어인 candle은 삼음절어인 piano보다 더 깁니다. 여기도 보니까 candle, piano 이렇게 돼 있는데 이음절어인 candle은 스펠링이 6자고 피아노는 5자죠. 다음에 삼음절어인 beautiful은 사음절어인 America보다도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beautiful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스펠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자, 사음절어인 America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스펠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음절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단어가 더 많은 스펠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단어와 음절의 표시 방법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가 몇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는 각 단어마다 반드시 음절 표시가 나오는데 사전에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표기가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candle처럼 중간에 하이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candle처럼 중간에 가운데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분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단어를 음절로 나누는 방법, 즉 분절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절법은 영어로는 syllabication이라고 하는데 단어를 음절로 나누는 방법을 분절법 또는 분철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은 보통 같은 의미의 말로 쓰입니다. 이 분절법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합니다. 어원에 의한 분절법도 있고 발음에 의한 분절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어학은 말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발음을 위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단어의 철자에 의해서만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발음 기호에 의해서 분절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분절의 목적이 단어를 쉽고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학은 항상 글보다 말이 먼저입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너무 복잡하거나 골치 아픈 설명은 피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며 영어 말하기를 배우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분절법의 하나는 1음절어는 분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그 예를 보았지요. 자, 두 번째로는 접두사는 어간에서 뗄 수가 있습니다. 이 접두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덩어리죠. 그래서 이놈은
독립적인 말덩어리인 까닭에 어간에서 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above 여기에서는요 접두사인 어와 어간인 bave를 분리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접두사라는 것은 어간과 독립된 의미를 가진 의미 단위인 까닭에 이렇게 어간으로부터 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before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be라고 하는 말이 접두사인데 어간인 for에서 떼어놓았음을 알 수 있고요. return 여기서도 re라는 말이 접두사인 까닭에 turn이라고 하는 어간에서 떼어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단모음으로 끝나는 접두사에 액센트가 있으면 다음 자음자를 접두사에 합쳐서 분절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present라는 말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서는요 이 에의 액센트가 있죠. 에의 액센트가 있으니까 이 S자 앞에서 분절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명사가 되면 액센트가 앞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present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처럼 접두사가 액센트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자음자를 앞으로 가져갔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접두사에다가 이 자음자를 합쳐서 분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는 어간에서 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useful, kindness, careless 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fullness, less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전미사지요. 이러한 말들은 그런데 시작을 이렇게 F나 N이나 L과 같은 자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간에서 이렇게 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ed, ing, er, est 등의 전미사들은 어간에서 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니까 wanted 했을 때 want라고 하는 어간에서 ed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었는데 요놈 둘을 이렇게 둘로 나눠 놓았음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wanting도 마찬가지입니다. want라는 어간에다가 ing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놨는데 이러한 경우도 want라는 어간과 ing라는 전미사를 떼어서 분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greater 여기도 마찬가지 great라는 어간과 er이라는 전미사가 있는데 이 둘 사이를 떼어서 분절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greatest 이것도 마찬가지 great이라는 어간과 est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었던 것인데 great라는 어간과 est라는 전미사를 서로 분절해 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전미사들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말에 붙어서 원어미로 겹칠 때에는 당연히 그 한자를 전미사에 합쳐서 분절을 합니다. 뭔 소린가 하면은 자, swimmer 이런 말들은요 그냥 er만 붙이지 않고 이렇게 앞에가 단모음과 단자음으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그때에는 맨 끝에 나오는 이 자음을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er를 붙이는 이러한 규칙이 있죠. 이럴 때에는 이 M자와 같이 추가된 자음은 전미사에다가 이렇게 합쳐서 분절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swim의 원래 어간은 swim까지죠. 그러니까 여기다 M을 하나 더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너스로 하나 더 생긴 놈은 뒤에 있는 전미사에다가 붙여서 분절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하 동문입니다. swimming 이런 경우도 이 ing가 붙을 때 그냥 붙지 않고 이렇게 어간이 단모음과 단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맨 끝에 자음을 하나 더 붙여서 swim, ming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규칙이 있는 까닭에 이때 이 m은 하나 더 추가된 자음인 까닭에 어간에는 원래 m자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놈을 분절할 때는 뒤에 있는 전미사에다가 합쳐서 분절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C번 harder 이것도 마찬가지 짧은 모음과 단자음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그러한 단어에 er이 붙을 때는 그냥 er이 붙지 않고 맨 끝에 있는 자음을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ter식으로 붙는 것이 규칙인데 이 t는 원래 어간에는 없던 말인 까닭에 이렇게 전미사에 붙여서 분절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있는 hardest 마찬가지입니다. hot에다가 est가 붙으면서 t가 하나 추가됐죠. 그랬을 때 이 t는 어차피 어간이 갖고 있던 말이 아닌 까닭에 이처럼 전미사에다가 붙여서 분절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경우에 원어가 원래 두 개의 자음자로 끝나 있을 때에는 이 둘을 서로 분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wed, 결혼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을 ing꼴로 바꾸니까 웨딩이 됐죠. 자, 이랬을 때 이것은 원어가 원래 하나의 자음자로 끝나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때에는 여기에 ing를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된 D자는 당연히 이 어간이 가져가지 않고 전미사가 가져가서 이렇게 WED까지 자르고 DING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add처럼 원래부터 D자가 두 개인 것은 이 말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이 말 자체가 어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 ing 붙일 때는 이렇게 D를 한 번 더 안 붙이고 ing를 그냥 붙이는데 이것을 분절할 때에는 그냥 add까지를 하나의 어간으로 보고 당연히 그냥 ing 앞에서 이렇게 둘을 잘라서 분절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의 어미들은 한 실러블로 뗄 수가 있습니다. 자, tion으로 끝나는 말들 nation, question 이런 말들은 이렇게 하나의 실러블로 띄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ion으로 끝나는 어미들입니다. passion, vision 이런 말들은 이렇게 션이나 전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러한 말들 앞에서 이렇게 분절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ial로 끝나는 이러한 어미들도 역시 그 앞에서 한 실러블로 뗄 수가 있습니다. special, social 이런 말들은 이렇게 셜로 발음되는 cial 앞에서 분절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cious로 만들어진 이러한 어미들도 역시 한 실러블로 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elicious 라는 말도 de까지가 한 실러블, 다음에 li가 한 실러블, 그 다음에 shous가 한 실러블이 되어서 delicious가 됐음을 알 수가 있고요. precious 같은 말도 자, pre까지 한 실러블, 그 다음에 셔스가 한 실러블로 돼서 두 개의 음절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iv, tive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실러블로 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active, ac가 하나의 실러블, tive가 하나의 실러블, 그래서 active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positive,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os까지 하나의 실러블, 그 다음에 e가 하나의 실러블, 그 다음에 tive가 하나의 실러블이 돼서 이렇게 tive 앞에 음절을 나누어 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ve, sieve가 있습니다. passive처럼 sieve 앞에서 잘랐고요. 그 다음에 explosive처럼 sieve 앞에서 또 잘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ess도 역시 하나의 실러블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aitress. 자, 이 경우도 tress 앞에서 분절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ous 이것도 하나의 실러블이 됩니다. 그래서 gorgeous가 됐죠. just 앞에서 이렇게 분절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re, 자, sure로 되죠. 그래서 assure, sure 앞에서 분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ure, 보통 chure라고 이렇게 발음되죠. 자, 이것도 adventure처럼 chure 앞에서 분절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몇 개 안 되니까 이러한 어미들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액센트가 있는 장모음과 다음 자음 사이에는 실러블로 분절을 합니다. 자, father, 아버지란 뜻이죠. water, 물이란 뜻이죠. secret, 비밀이란 뜻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fa하고 the 사이에 분절하고 war하고 ter 사이에 분절하고 c와 crit 사이에 이렇게 분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어미가 EREST로 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즉 4번의 예에서처럼 later와 latest의 분절은 later, latest가 맞지 later, latest로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late라는 말은 late가 원래가 있는 말인데 거기에 이제 er이 붙으면서 e는 떨어져 나가고 er이 붙은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late, late에다가 est가 붙으면서 e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간이 lat까지가 어간이고 그 다음에 er과 est가 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분절하는 게 맞지 이렇게 later, latest처럼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t자는 어간에 붙은 말이었지 어미에 붙은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중음이 아닌 모음자가 계속될 때에는 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사자라는 뜻의 lion이란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모음자가 I라는 모음자와 O라는 모음자가 나오는데요. 얘들은 이중 모음이 아니고요. 그냥
lie라고 할 때의 I라고 하는 이중모음자와 on이라고 할 때의 어라고 하는 모음자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이렇게 삼중모음처럼 발음기호에만 나타나 있을 뿐인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모음과 뒤에 있는 모음은 독립된 모음인 까닭에 여기서는 이렇게 뗄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real, 여기도 마찬가지로 re라고 하는 음절 속에 e와 얼이라고 하는 음절 속에 어가 이렇게 서로 만났지만 사실 얘들은 별도의 모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개를 분절해 놓았죠. 자, 그 다음에 이 ruin 같은 경우도 ru라고 하는 음절 속에 으와 그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음절 속에 이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ruin처럼 되었지만 결국 이것은 별도의 모음들이 서로 만났을 뿐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의 모음은 중간에 이렇게 분절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악센트가 있는 단모음 플러스 자음은 서로 떼지 않고 다음 모음 앞에서 떨어집니다. never, 결코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악센트가 있는 이렇게 단모음 플러스 자음은 떼질 않죠. 떼질 않고 그래서 다음 모음 앞에서 이렇게 뗐습니다. 그래서 never까지가 하나의 음절이 되고 or이 하나의 음절이 돼서 never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visit 마찬가지 위에 액센트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 자음은 떼지 않고요. 서로 떼지 않고 다음 모음 앞에서 이렇게 떼버립니다. 그래서 visi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여기 busy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니까 미에 액센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s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얘가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s자는 뒤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앞에 있는 이 모음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us까지 하나의 음절이 되고 e가 하나의 음절이 돼서 결국 busy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설명을 들으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고 엄청 헷갈리지요. 다시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소린가 하면 여기 never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기 모음인 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도 모음인 이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액센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 찍히냐면 모음에만 이렇게 찍힐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 앞에 있는 이자에도 찍힐 수 있고 뒤에 있는 이자에도 찍힐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자음이 한자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모음자가 장모음이 아닌 단모음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중간에 이렇게 자음자가 하나 끼어 있으면은 얘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따져본다는 건데 항상 앞쪽에 액센트가 찍히면 그 액센트 찍힌 쪽이 가져가고 뒤에 있는 모음에 액센트가 찍히면 이 뒤에 있는 놈이 이 가운데 낀 자음을 가져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9번의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9번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센트가 있는 단모음 플러스 스, 즈, 트, 르는 U 앞에서 떨어집니다. natural 이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액센트가 있는 단모음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트가 붙어 있죠. 이것은 그 뒤에 이렇게 U가 있으면 그 앞에서 이렇게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atural 이렇게 됐고요. casual 마찬가지입니다. K 액센트가 있고 뒤에 U가 있으니까 S를 갖다가 A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분절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zure, 창공이라는 뜻인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A 액센트가 있고 뒤에 U자가 있으니까 이 z를 애가 가져가서 as를 하나의 음절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이 하나의 음절이 되어서 그 중간에서 잘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dule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보니까 no에다가 액센트가 붙어 있고요. 뒤에 U가 있죠. 그러니까 이 D를 뒤쪽으로 물리지 않고 이 O가 가져가서 not Jew 이런 식으로 해서 nodule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복합어는 복합 요소 단위로 뗍니다. 자, railway 하면은 레일과 웨이가 이렇게 합쳐져서 철도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레일과 웨이 사이를 중간을 이렇게 분절한다는 뜻이고요. bystander 방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by는 곁에란 얘기고 그 다음에 stand는 선단 얘기고 ER은 뭐뭐 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해서 세 개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복합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복합 요소 단위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therein, 이것도 마찬가지로 there 플러스 in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말인 까닭에 there과 in 사이를 분절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밖에도 분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좀 더 있으나 영어학 박사 과정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소개한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사전을 찾아볼 때마다 분절을 해보는 것을 습관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능숙해질 겁니다. 여기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영어의 모든 발음은 이 분절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어의 음절과 분절법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이 잘 파악되셨나요? 다음 강좌는 미국식 영어 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액센트에 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다음 강좌도 꼭 들어주시고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컨텐츠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